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전구체 사라진다는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에 전구체 사라진다라고 약간 어그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한참 나중의 이야기겠죠. 양극재의 기술 경쟁이 향후에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구체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벗어난 한국만의 전구체 생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 제반된 기술에 대해서 드라이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구체를 만드는 합성 공정의 흐름도입니다. 자, 망간, 니켈, 코발트, 보통 삼원계에서 전구체를 많이 만드는데 전구체 없이도 양극재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에서는 전구체가 용이하기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양극재 공정과 다르게 물을 많이 쓰게 되고, 자, 물을 많이 쓰게 되면 화학 반응에 의한 물이 되면 폐수가 발생하죠. 그래서 환경에 안 좋은 공정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는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에서도 생산하고 선진권에서도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전구체에 만드는 방식은 양극재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전구체를 만드는 앞부분에 이 공정을 거치게 되면 시간적으로 농도를 높이고 온도, 시간을 높이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솜처럼 붙어 있다가 점점 공으로 변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알갱이처럼 붙는 요 형태까지 가는 게 전구체입니다. 자, 이런 전구체 알갱이를 가지고 여기 보면 이 공정은 양극재 공정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물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자, 열을 사용하는 공정이죠. 열을 대부분 이 소속로, 영어로 신터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열 처리를 가하는 공정이 이제 핵심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전구체 공장에서의 기술과 양극재 공장에서 가지는 제조 기술은 조금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것을 같이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통합되는 양극재도 만들고 음극재도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전구체도 만들고 삼원계도 만들고 인산철도 만들고 현재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게 추세입니다. 자, 이 단결정 부분 같은 이런 형태는 전구체가 필요가 없겠죠. 보면 알겠지만 다결정 구조, 이게 이제 전구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형태는 전구체와 똑같은데 표면에 어떤 처리를 하게 되면 양극재로 되는 겁니다. 대부분 NCM, NCA가 이런 형태입니다. 인산철도 마찬가지고요. 자, 전구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입자를 가지고 다양한 기술을 더하면 나중에 파티클이라든지 이런 원이라든지 이런 다결정 입자를 만드는 형태의 이전 단계를 최초의 제품을 프리커서 전구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전구체가 중요하냐 양극재가 중요하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양극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전구체를 만들었겠죠. 전구체가 그렇게 중요하면 그렇게 이제 간단히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양극재가 최종 제품이고 어떤 로우 머터리얼로서의 전구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구체를, 근데 그런 전구체 중에 조금 만들기 어려운 전구체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구조상으로 보면 그냥 전구체는 뭔가 하나의 알갱이로 대량으로 생산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수준인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다결정 구조에서만 그렇습니다. 이 단결정으로 가면 또 전구체가 없어진다 이런 구조가 적용되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여기도 보면 무슨 알루미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리튬이 여기 지금 보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경로를 잘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기 칼시네이션 이것도 이제 열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 열을 가해서 여기도 보면 알루미늄을 밖으로 빼내는 작용, 뭐 굳이 빼낸다기보다 어떻게 이렇게 도포되하게끔 열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도 보면 하고 나서 뭐 산소 반응에 의해서 리튬이 바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은 또 배터리 작용해서 좋지 않거든요. 이거를 또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워터 워싱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여기 보면 서페이스에서 표면에 니켈이 많고 알루미늄이 적은 형태의 양극재를 설계를 해서 만든 거죠. 순수한 전구체에서. 뭐 열도 뭘 넣고 열을 가하면서 그 다음에 뭐 온도 조절, 그 다음 기체도 반응시키면서 이 반응을 하게 되는 로가 여기라는 거죠. 요런 형태에서. 자, 그리고 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특수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양극재 배터리에 들어가서 하이니켈의 고용량의 고전압의 어떤 고수명의 양극재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양극재 기술과 전구체 기술은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전구체 기술은 그냥 입자만 만드는 기술이고, 그 입자를 뭔가 기능을 나타나게 하는 기술이 양극재 기술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극재 기술이 좀 더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전구체도 품질이 좋아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양극재 기술이죠. 앞부분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 내부가 입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농도가 다르게 하고 어떤 물질을 넣는 이 그림과 같이 여기도 보면 표면이 코팅이 되어 있는 형태라든지 요거 그거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라디에이팅, 뭔가 농도가 내부와 외부가 다르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 표면 자체가 이렇게 다결정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특수한 목적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실제 이론적인데 실제 이게 입자별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여기도 똑같죠, 그죠? 뭔가 입자를 농도를 다르고 표면에 다른 놈을 넣어서 뭐 여기 보면 내부는 니켈이 함유가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요즘 보면 망간 관련된 것도 나오죠. 망간 리치를 할 때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설계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양극재 입자 설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입자를 넣고 어디 위치에 어떤 물질을 넣고 하는 것들이 이게 기술입니다. 최근에 이제 하이니켈 기술들은 대부분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극재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최초에 이제 2차 전지가 모바일에 많이 써 있잖아요. 모바일에 많이 써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구체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NCM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한 2010년인가 정도인데 뭐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전기차가 이제 시작될 때부터는 이제 쓰였지만, 그 당시에도 전구체는 일본, 여기 보면 다나카라고 돼 있죠. 여기 아마 의료약품도 하는 회사일 거예요, 아마. 이 회사가 이제 맨 처음 했고, 한국에도 여기 보면 뭐 일부 기업이 했는데 뭐 소량이었습니다. 많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이 늘어나면서 들어온 기업이 중국의 GM입니다. 중국 업체도 이제 한국, 뭐 일본의 기술을 전수받아서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양이 뭐 엄청 늘어나면서 전구체가 이제 싸게 만들 수 있는 데가 중국이다 보니 중국이 지금 대부분 생산하게 되죠. 이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술은 어느 정도 평준화 됐겠죠. 이 상황을 보면. 뭐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뭐 더 좋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데 한국이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고밀도, 뭐 크기를 어떤 정도 맞춘다든지, 크기도 이게 작게도 만들고 크게도 만들고 해야 되거든요. 고객이 원하는 것들만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니켈이 함량이 높은 거, 여기 90% 이상 대부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코발트가 없는 전구체. 근데 이 코발트가 없는 전구체를 만들었는데 양극재로 만들었을 때 기능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전구체는 만들 수 있죠. 이 코발트 풀이가 아직 완성은 되지는 않았는데 전구체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양극재 기능을 하느냐는 앞부분에 한 것처럼 양극재 업체에서 또 다른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셀 업체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최근 한국과 이제 관계를 맺는 전구체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죠. 합작 형태로. 대표적인 건 화유죠. 그 2차 전지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기업이다. 한국에도 뭐 보면 뭐 포스코와 에코프로를 합쳐놨다고 해야 되나? 그죠? 여기에 이제 강산 자원에서부터 전구체까지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것도 보면 소재 부분으로 봤을 때 최종 양극재를 만드는 과정까지의 구간에 많은 게 있다라는 거죠, 사실. 자, 요 20년이지만 여기 보면 하유 코발트, 여기 GEM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전구체 종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111, 424, 지금 811, 그리고 88% 이상, 그죠? 그다음 92%짜리까지. 대부분 기업들, 전구체 기업들은 이 정도 라인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못하면 장사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아예 전구체 없이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있으나, 아직, 완성된, 공정은 아닙니다. 대량으로 지금 전기자동차에 니켈 거의 90%에 근접한, 여기에 또 보면 사실 단결정까지 들어가죠. 자,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전구체도 단결정 전구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 LNF도, 전구체에 대한 자금률, 30%까지, 26년까지 올린다. 자, 100% 되기 좀 어렵나 봐요. 포스코 퓨처엠도 하죠. 대부분 다 지금 해야 됩니다. 미국 IRA 때문에. IRA가 없었으면, 저는 생각이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할 필요도 없고, 가격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은 11% 지금부터, 이게 아마,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국 기업과 같이 하는 걸 거예요. 44%. 에코프로, 요즘에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할 건데, 여기에도 자금률 26년에 40%. 이게, 그렇죠. 중국, IRA 적용을 안 받는 데는 중국 걸 쓰고, IRA 적용을 받는 부분에서는 쓰는 거죠. 그리고 보조금을 받으면 되니까. LG화학도 하고. SK온, SK 머티리얼즈는 동일한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셀 양극재 기업들이 전구체를 손을 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구체 자체로 뭔가 다른 기업에 납품하고 시도는 하겠지만 실제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료를 중에 기술적인 부분만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여기 보면 하여튼 전구체 관련돼서 2006년, 2014년, 2020년 해서 여기 보면 구반반 전구체도 세계 최초 양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체 기술에 대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가지고 있다, 기술을.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가격 경쟁력입니다. 뒤에도 뭐 가격 경쟁력이 높다라고 나오죠. 국내 내부에서 상황이죠. 그 부분에서는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중국하고 이제 대비가 되니까 기술적으로 여기 보면 3년 이사의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양극재도
한 2, 3년 전에는 격차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따라왔죠. 자, 이게 이제 가격적인 부분, 구반반이 얼마나 많이 쓰일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니켈 80%가 가장 많이 쓰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교가 좀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앞부분에도 했지만 여기 일본계도 있죠, 그죠? 일본, 중국,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어떻든 에코프로 BM이 사가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양극재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진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이게 실제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양극재 업체들도 마진이 쉽지 않죠, 지금. 자, 그리고 최근에 전구체 업체들의 하나 패턴이 뭐냐면 리사이클하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뭐 원재료를 싸게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솔직히 저는 조금 그렇고, 여기 보면 재활용이죠.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에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산할 때도 여기도 보면 부적합품, 부산물을 재활용한다라는 겁니다. 99% 이상의 수율 확보. 이게 이제 다 기업 대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내세우는 거죠. 여기에서 수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원가가 한 1, 2% 정도 더 싸질 수 있겠죠. 여기도 이제 결론 뭐냐면 리사이클링과 연결된다. 그리고 전구체를 팔 양극재 공장이 있다. 그 양극재는 셀 업체에 연결되어 있으니 매출은 문제 없다라는 거죠. 자, 차세대 전구체, 그죠? 단결정 전구체.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전구체가 사라지는 그 이전 단계까지. 여기도 코발트 프리 나오죠, 그죠? 오엘로 전구체, 이 망간 리치입니다. 어쨌든 요 세 가지는 이 전구체보다 사실은 양극재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 전구체는 일단은 설계하면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기능을 하느냐에 대해서 양극재로 만들어서 셀에 넣어 봤을 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를 만드는 게 어떻게 어렵다? 아니다라고 좀 말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전구체가 시장이 그냥 뭐 여기 하이니켈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단결정도 있고 코발트 프리도 있고 망간계에서도 전구체 시장이 있다 정도만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가 비중에 대한 이게 자료인데요. 실제 6둘둘을 생산하면 여기 보면 13달러, 여기에서 85%가 원재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뒤에 보면 쭉 뭐 전기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구반반 정도 90% 생산하면 이게 좀 더 올려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구체도 순수 뽑아 먹을 수 있는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게 5% 미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업도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업인데, 어떻든 극대화된 전구체에서 차지하는 원가 구조가, 전구체가 배터리 전체에서도 20% 정도 된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20%. 꽤 크죠. 그러니까 양극재의 반 정도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리튬 이야기할 때 리튬이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차지하고 뭐 적게 차지하고 문제가 되죠. 전구체도 결론적으로 이 로우 머티리얼, 여기 보면 뭐 니켈계니까 니켈이 가격이 절대적이죠. 코발트도 있고. 그래서 이 코발트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고. 그죠? 여기에 리튬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플러스 리튬을 붙이는 공정은 양극재에서 합니다. 아까 그래서 뭐 리튬을 부착하고 나서 리튬이 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또 재처리하고 물로 씻고 하는 공정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전구체 관련돼서 러프하게 기술적인 상황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뭐 원가 구조까지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